먼저 어 저 사연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본 사연인데, 그 희망퇴직을 이미 했는데 라는 제목이고, 눈팅만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지 해서 글을 남깁니다. 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음. 저는 80년생으로 작년 25년 말에 희망퇴직하였습니다. 저랑 비슷한 때였네요. 4년을 준비했지만 막상 20년 가까운 몸담은 조직을 나오니 현재 하는 일도 쉽지 않고 50살 되기 전에 제2의 인생을 안착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현재 월 현금 수익은 400 정도, 임대소득과 배당 이자를 만들어 놨고 현금은 3억 정도 있습니다. 와. 자산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대상자 제외될 정도로 나름 준비하고 있고 바리스타 파이어를 선택했네요. 가족은 중고등학교 한 명씩 있는데 아이들 교육 예산은 별도로 준비했기에 번외로 하겠습니다. 와, 상당히 준비를 잘하셨다. 안직이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소소하게 작은 가게 유지 중인데 용돈 벌이면 합니다. 뭐 저희 와이프랑 비슷하네요. 지금은 버스 입문 7개월 차가 되었고 아직 공공재 시내버스를 몰지 않아 월 350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미정제라 노동의 강도와 운행 간의 안전사고 등의 스트레스로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고민이 큽니다. 딱히 기술이 없어 희망퇴직 전 버스에 입문하기 위해 준비한 이유는 우선 4대 보험 월 400대 수익, 70대까지 노동소득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7개월 차라 그런지 많은 단점과 무엇보다 내가 원치 않는 사고 발생 시 더는 못할 듯하여 다른 일을 도전해 보려 합니다. 자산이 일정 부분 준비되어 있어 기촌의 꿈도 함께 꾸며 3년 정도 준비했는데 농촌에 연구가 없어 만 39세가 되는 넘은 관계로 정부의 혜택을 받을 나이가 넘은지라 기초는 잠시 뒤로 미뤘으니 지금은 농촌 일자리와 함께 농사를 짓는 꿈에 다시 도전해볼까 고민입니다. 어떤 제2의 인생 도전이 재미와 재화가 함께 할까요? 그냥 꾹 참고 버스를 계속하는 게 맞을지요? 제2의 인생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 보고 좀 놀랐던 게, 와, 내가 진짜 현금 흐름도 없이 나왔구나. 정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를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현금 수익이 400 정도면, 와, 일단 임대 소득이 있고 배당 이자가 있다는 거에 건데, 임대라는 거는 뭐 여튼 뭐 오피스텔이든 집이든 상가든 어떤 자산이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배당 이자가 나오는 주식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현금이 또 3억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그 자녀는 중고등학생 한 명씩 있는데 교육 예산은 별도로 준비를 해 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은 와, 정말 준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퇴직으로 나와 가지고 버스를 입문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 시기가 좀 놀라운 거는 25년 말이면 지금 작년 말에 희망퇴직하고 버스 입문 7개월 차면 퇴직하자마자 바로 버스를 또 입문하신 거예요. 퇴직하자마자 바로 또 버스 일을 하신 거죠. 쉬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좀 미래에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하시면서 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촌의 꿈이 있어 가지고 3년 정도 또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농촌 준비를. 근데 이게 만 39세가 넘으면 정부 혜택이 없나요? 농촌에 기촌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나 지금 사실 이거 너무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들은 청년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청년의 지금 취업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기성세대보다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건 너무 좋아요. 예. 저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노년을 60 인가 65 세부터로 보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40 에서 60 사이에 있는 이 장년층,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어 뭐 작은 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라도, 혹은 교육이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냥 만 39 세가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그냥 아니 그 비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저는 좀 불만이거든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2의 도전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버스를 계속하는지 맞을지. 근데 저는 좀 의아한 게, 택시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버스 왜 하셨는지는 제가 쪼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대보험하고 월 400대 수익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 하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버스도 바로 이렇게 시내버스 몰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마을버스로 시작했다가 시내버스로 갔다가 조금 더 장기되는 시외버스까지 했다가, 가장 좋은 버스가 공항 그 리무진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그 회사 사내버스. 근데 이게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그 승객들 안전 문제에 대한 신경도 좀 많이 써야 되고, 노동 강도가 상당히 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신진대사가 좀 활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 좀 자주 가요, 물도 자주 마시고.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승객과의 실랑이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음료수를 들고 타면 안 되는데 음료수를 들고 타신 분들한테 내려라고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끄럽게 통화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든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타실 때는 넘어지실까 봐 그런 걱정도 되고. 아무튼 버스를 하고 계신데, 그 농촌 관련해 가시려고 3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만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농촌 기촌에 대해서 3년 정도 준비를 안 하셨다는 분이라면, 저는 이분에게 휴가를 쓰든 휴직을 하든, 혹은 주말에라도 그 농촌 일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 길이 맞냐 안 맞냐.'를 이제 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정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고민을 한다고 보면, 소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만족스러우지 못할 것 같고,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버스를 하시는 것도 많은데,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맞지 않는 이런 노동 일을 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면 유튜브로 하실 수도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댓글들 좀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방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답답함은 없는데 제2의 인생에 대한 마음속 질문이 끊이질 않네요. 아직 건강한 몸이 있기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압박감도 있고. 그치. 당연히 그렇지. 저도 그렇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지금 도태되고 있는가?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꼭 요즘 같은 세상은 노동으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들여다보고, 혹은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이 이런 시기에는 본인의 이야기로 해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은 또 거기서 댓글을 "저는 7년 정도 시내버스 기사하다가 건강 문제로 은퇴하였습니다. 이미 7 개월 정도 버스 하시고 계시며 버스
계속하시는 건 권장합니다. 80년생이면 은퇴하기에 좀 이른 감도 있고 1년이 지나면 경험도 쌓이고 공공재로 전환되는 노선으로 가시면 새해 전 500 정도 받으시고 근무 환경도 훨씬 나아질 겁니다. 또한 전기버스 배정받으면 피로도도 덜하고요. 전기버스가 좋구나. 경기도 65세 정년이니 원하는 시기에 은퇴하면 될 겁니다. 조금만 참고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구나. 음, 지금 댓글을 읽고 있는데, 음,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 다셨네요. 저희 집과 비슷한 상황인데 저희 남편은 50대네요. 저희 남편과 지금 비슷한 고민 중으로 저는 공감이 갑니다. 지금 저희 남편은 과거 20년 이상 현업과 같은 분야로 강도를 낮춰 재취업을 하긴 했어요. 물어보니 급여를 좀 내려놓으니 업무 강도가 50%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라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버스가 아마 강도가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어보니 또 젊으셔서 그런지 분명히 제2의 직업을 원하시긴 하는데 하고 싶은 걸 도전해 봐도 괜찮을 듯합니다. 저희 남편도 또 다른 분야에 지금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이전 직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한 분야를 기준으로 연장선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리실 수 있겠으나 결국은 잘하실 테니. 근데 저는 이런 분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분들의 옵션은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것만 생각하지 본인이 스스로 창업할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이게 사실 여기서 이 지점이 다른 사람과 저와 진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80 년대생, 저는 83 년생이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던 시기에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사업해서 쫄딱 망한다.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이 가스라이팅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긴 하는데, 저는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게 꼭 돈을 많이 넣고 막 엄청난 걸 만들고 직원을 많이 사용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1인 기업으로도 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좋아하는 잘 아는 분야의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업이 대단하게 거창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자본금은 500 이나 1,000만 원 내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취업이라는 거로만 너무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창업적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으시면서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2 년이 어렵습니다. 친구 나이 62세 90km 나가더니 버스 운전하고 75km로 15kg 빠졌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거죠. 2년 하다니 이제는 할 만하답니다. 지금 경기 버스에 있어요. 지금 처음에 혹시 손님 넘어져 다칠까 사고 날까 온 거 걱정하더니 이제 무덤덤합니다. 2 년만 버티세요. 월급도 올라가고 취입세까지 하고 그만한 거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익숙해지니까 무덤덤해지는구나. 신기하네. 어떤 분은 이제 친구도 늦둥이 아들 있어서 정년 퇴임 후 화물기사 자격, 택시 자격, 지게차 자격증 다 따고 내 돈 안 들어가는 버스 하자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참 힘들어했고 조그마한 민원이 들어와도 마음 졸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짜리 세 번씩 하고 녹초가 돼서 들어오고 참 힘들게 하더니 2년 정도 지나니 웬만한 민원은 신경 안 쓰고 뭐 회사에서 뭐라 하면 딴 데로 가면 되고, 또 대형 버스 경력 쌓이니 관광버스, 고속버스 여러 방면으로 인맥 생기고 나이 한갑 넘어서 이만한 직장 없다고 만족해합니다. 사실 그만한 직장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 버스는 힘들다고 다른 거 찾아보는 친구들도 거의 놀거나 아니면 구청 시청에서 하는 알바 아니면 용역 회사 가서 아파트 수위 같은 거 합니다. 버스 이런 것도 있구나.
운전하는 거 괜찮다고 하면 괜찮겠네요.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까지 하고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봐야겠다. 제목은 그 "인사팀의 면담으로 이번 달까지 희망퇴직을 결정하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인데 음 공장 이전 설명을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회를 받아서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인사팀의 면담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들이 받는 것을 보았지만은 저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선배들은 기분 더럽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끌고 갈게요. 네, 딱딱한 말투, 개인적인 이야기는 받지 않는다는 말, 그리고 빨리 이야기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은 환경 두 명의 인사 담당자들의 들이 당신이 희망하면 자세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 가지고 나이가 50 이라 가지고 2억 5천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려가면 1억 2천 까지 해서 월세금으로 3 년간 30만 원 보장, 기양비 20만 원 보장, 일시불 5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은 내년인데 이번 달 안에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소문에는 팀장급들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전한다면 내년 1월. 희망퇴직 조건이 내년까지 다닌다는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직급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문제는 생기게 한 적 없고 그러다 보니 한 회사에 23년을 다녔습니다. 고2 자녀와 가사를 하고 있는 아내, 사명, 그리고 아프신 부모님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가 가족과 떨어지고 전세 사기가 많아 고시원에서 있어야 하고 명예퇴직 시 희망퇴직금으로 원금 10년 소진 시 월 300만 원으로 벌면 지금과 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문제는 300만 원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40대는 모집을 하지만 50대는 거의 없더군요. 다행히 소방안전관리사 1급,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중급, 전기기능사 자격증, 심폐소생술 자격증 있는가 보네요. 1급이 있어 시설직에 한번 도전은 가능하더군요. 다만 경력이 없어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요즘 잠도 못 자고 누구한테 말도 못 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들 눈치만 보고 고이 자녀의 학업 문제, 부모님의 건강 문제, 어, 유튜브에서 보다가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보다가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결정은 해야 되겠죠. 회사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일했으며 새벽까지 일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세대였는데 그저 허망한 꿈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깨닫긴 했지만 요즘 들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네요. 저 같은 경험 있으시다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도 회사에 계속 있더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더 근무하지 못하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져요. 그게 저도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개인의 사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내가 희망퇴직 대상자라니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쓸모없는 존재인가?'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합니다. 막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일에 손에 안 잡히는 단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조직,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어떤 효능감을 얻어가는 것도 있고 그게 결국에는 자존감으로 이어진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되지 못하니까 일에 손에 안 잡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슬슬 이직이나 부업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 내의 본업에 대한 그 퍼포먼스도 퀄리티도 낮아지고 회사의 경쟁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또다시 뭐 3 년이든 5년 뒤에 희망퇴직 그 대상자로 또 올라가고 이직이나 그냥 퇴직을 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현 상황은 앞으로 뭐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사람을 계속 줄이려고 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제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AI가 생산성을 이제 증대시켜 주면서 신규 인원은 사실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앉아 가지고 AI 시켜서 마케팅도 하고 뭐 기획안도 짜고 하면 되는데 신입을 채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다 교육시키면서까지 할 이유가 이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입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고, 여기에 저는 플러스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은 특히 노동 고용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르고 고용하고, 특히 자르는 게 쉽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또 잘려서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좀 유연해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자르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 얘기는 기업에서 고용도 쉽게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막 요즘에 뭐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이 이런 쪽에서 노조에서 어 이익금에 대해서 뭐 분배나 이런 노사 분규글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희망퇴직이나 혹은 권고사직이나 뭐 여튼 간에 이 기존에 있는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봐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본인의 경쟁력을 키워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시그널을 보낸 거니까. 그래도 뭐 저같이 그냥 막무가내로 나온 건 아니고, 뭐 10년 동안 어떻게 현금 흐름을 가져갈지,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은 고민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나왔네요. 예. 그래서 댓글 보면 "그냥 버티시고 지방 내려가서 다니세요.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퇴사 후 재취업 쉽지 않고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고 급여도 확 줄을 겁니다. 곧 후회합니다. 퇴직금으로 적립식 펀드, 주식 등 투자해서 금융소득 올리면 되겠지 하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 올해 한국 주식이 좋아서 그렇지 진짜 이상한 주식 아니면 4-5 월에 돈 못 버는 사람이 바보죠. 시드머니가 1 억도 안 되지만 지난번에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주식 분석 잘하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오르고 팔고 떨어지고 사고 해도 10번 잘해 수익 보고, 한 번 실수하거나 오를 때 조금 팔고 잠깐 한 사이 떨어지고 다음날 또 떨어지고, 강자의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제대로 주는 월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배당이다 주식이다 이렇게 어 은퇴 후나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그게 위험하고 어이가 없는 게, 여기 지금 댓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작년부터 해서 올해, 특히 올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장에서 돈 못 번 사람이 바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올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분들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게 실력이 아니고, 저는 사실 지금도 주식 투자를 10년 넘게 했지만 저는 운이 한 80-90%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뭐 회사의 어떤 이제 분석을 하고 혹은 매크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발생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지금 한국 주식도 9천 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천 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혹은 또 9천까지 오를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절대 이제 본업이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거의 이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개인적인 생활도 힘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대 주식은 그 주업으로 하면 안 되고 본업으로 하면 안 되고 약간 투자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IMF 시절 유명한 유행어가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엉덩이 무거운 자가 승리한다. 바람이 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어요." 확실한 대책 준비될 때까지 무조건 존버하세요. 준비 없이 밀려나면 조급해져서 인생 한없이 꼬일 수 있어요. 성급하게 대책 없이 움직이면 한순간에 날아가기 쉬워요. 제 얘기인가요? 준비 없이 나온 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김빌리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라.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준비 안 하실 거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울타리 내가 안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굳이 뭐 바깥에 나가는 그런 힘든 과정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니깐요. 그럼에도 준비를 하셔라라고 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꼴 안 당하려고 하면. 자. 자, 그다음 주제는 2 주의 이슈 털이입니다. 지금 어제자로 가장 큰 이슈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2 개월 연속 인상했죠. 2.5에서 2.75까지 올랐다가 또 어제 3.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고정이 거의 4.7에서 7.2까지 올라갔고 변동형은 6점대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3억 대출을 하신 분들은 연 8%를 적용하면 이자는 2,400만 원, 결국 월에 한 200만 원씩 낸다고 합니다.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그렇고 대부분 주택을 살 때 상위 급지로 가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 비중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한 70-80%는 안 될까요? 본인 돈으로 뭐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 살 바에는 10억을 더 대출해서 20억짜리 도전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심리니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집의 절반 정도 수준이 대출로 되어 있는데 월에 담보대출 이자 나가는 게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 서대문 쪽에 있는데 경기도 고양 쪽으로 집을 옮겨야 되나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아직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로 버티면서 한 올해 내년까지는 뭐 저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뭐 나름 소득을 얻어 가지고 일단은 버텨보자는 걸로 얘기를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3.25까지 더 올라간다고 하니 지금 대출 관련해서 이자를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상당히 클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대출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 월 상환액이 예를 들면 뭐 50만 원 늘었다. 원래 200만 원 내다가 250만 원 됐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본인이 소비를 줄이기는 쉽잖아요. 워낙 자기들이 했던 푯대는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부담을 해야 되는 추가되는 이자를 이제 부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일이나 주말에 부업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뭐 서비스를 팔든 제품을 팔든 그런 부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런 유튜브로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지식 기반의
코칭, 컨설팅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올라 가지고 원리금 나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이슈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코너는 이번 주의 핫 댓글입니다. 핫 댓글. 조금 재밌는 댓글 혹은 좀 공유 드릴 수 있는 댓글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제 영상 보고 이제 한 분이 댓글 다셨어요. "몇 년 전의 내 모습 같다. 퇴사 시에는 자신감이 없대.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나와서 2달이 지나면 '아, 나는 옆을 보지 못한 경주마에 불과했구나. 동일 업종 회사는 40대 경력직을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깨달음. 다른 직업을 구하기 시작함. 이리저리 따져봐도 250달이. 그마저도 자격증 무슨 증증 필요. 내가 가진 건 운전면허증. 운송직으로 눈을 돌리게 됨. 제 얘기네. 차로 할 수 있는 택시, 1톤 화물 등 큰돈이 들어가기에 망설이게 됨. 그러다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에 대한 큰돈을 투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듦. 그러다 좀 더 전문적이고 꾸준히 할 수 있고 나중에 창업이 가능한 일을 알아보게 됨. 그러면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기 시작함. 대부분이 그람. 요즘 학원 가보면 40, 50, 60 엄청 많음. 경력들도 가지각색이 은행원, 군인, 프로그래머, 방송국 사람들 등등. 거기서 40대 내 자신이 많이 늦은 건 아니구나. 다들 인생 이막 준비들 빡시게 하는구나 느낌. 열심히 하게 됨. 옛날 IMF 시절 윗세대 분들이 퇴직하게 나왔을 때도 비슷하려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뭘 해도 벌어먹고 살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진짜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제 취업도 그렇고 뭔가 사업이란 것도 그렇고 정말 하나하나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무엇보다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나왔던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가장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가장 큰 강점이 도전, 실행, 빠르게 추진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니까 한 발짝 내딛기가 이제 서서히 이제 겁나고 조심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각만 많아지고 실행을 안 하면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하고 실패를 겪어봐야지 거기서도 기회를 찾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계속 의기소침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킹도 안 되고 주변에 사람들도 줄어들고 점점 이제 스스로 이제 소외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동도 그렇고 모두의 창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혹은 유튜브도 그렇고 이런 걸 하면서 소통하고 작은 성공들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것들도 제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치.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랑 무관한 운송직, 그러니까 택시 이런 거 많이 찾게 되는 거야. 택시, 화물. 학원가에 40, 50, 60이 많구나. 하기사 저 택시 그때 시험 치러 갔을 때도 40 대가 진짜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너무 길게 안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저 또 미팅 있어 가지고 넘어갔다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바이.